수고하셨습니다. 박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먼저 지금 7개월 만에 이렇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전임자 두 분이 불분명한 사유로 탄핵이 추진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물러나게 됐고요. 그 결과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과거 행안부 장관도 탄핵이 추진이 됐다가 소추가 됐다가 167일 만에 전원 헌재 재판관 전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에 국가적으로 행정안전 업무에 대한 공백만 생기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야당 의원께서도 몇 달짜리 길어야 몇 달짜리 방통위원장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8월에 여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되셨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명이 안 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민주당 쪽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제가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못한 걸로 들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김홍일 위원장이 탄핵이 추진됐던 이유 중에 5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을 야당에서 지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는데 만약에 그 이진숙 후보자가 당시에 방통위원으로 임명이 됐다면 추천이 됐기 때문에 임명이 됐다면 그 야당의 불법성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인으로 3인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2인 체제는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인 체제도 불법성이 있다고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법률로 봐도 재적의원 과반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 여부는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이 계실 때만 해도 MBC가 상당히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언론 매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MBC가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여기 그 정동영 위원님을 정선배라고 부르면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MBC가 뉴스 데스크에 서로 광고를 하고 싶어서 이른바 마쿠 로비를 할 때였고 드라마 왕국, 예능 왕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언론 노조가 주도적인 회사 내 세력으로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장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제작 자율성과 인사 부문에 있어서 임명동의제 이 두 개가 핵심인데 사실상 임명과 컨텐츠 제작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면 노조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면 MBC의 이제 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MBC 보도의 어떤 균형감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100% 자신은 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제가 MBC 내부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임명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야당에서 2명의 방통위원을 추가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된 지가 이제 2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2달 동안에라도 야당에서 2명의 방송통신 상임위원을 추천을 하고 그동안에 본회의도 열렸으니까 표결을 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이렇게 2인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책임이 야당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국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야당이 그 2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한시바삐 나머지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을 해주시고 국민의힘에서 1명을 더 추천해 주셔서 5인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예, 싶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불법성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3월 그러니까 2019년이죠. 2022년이군요.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 타줬다는 허위 보도를 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날 MBC가 어떻게 보도를 했죠? 제가 그 가장 근년에 있었던 이른바 허위 조작 보도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신랑님 김만배 그 가짜 인터뷰죠. 가짜 허위 예, 인터뷰가 그 대선 아닐까 사흘 전에 생각합니다. 있었던 보도였죠. 네. 예. 그 보도에 대해서 MBC가 7곡지를 뉴스데스크에서 방송을 하고 다른 방송들도 추정 보도 사과를 안 한 거에 대해서 MBC가 사과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여기까지 하시죠. 사과를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7분 지나면 다 끊었습니다. 칼같이 끊었습니다. 민주당도. 예, 다음 시간에 듣거나 다음 분이 이어서 들으십시오. 다 끊겠습니다. 저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 내지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이진숙 내정자는 방통위 미완의 2인 구성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제가 당사자입니다. 지금 책임이 야당에 있다 이런 얘기를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서도 하셨고 박정훈 의원님도 그런 인식이 있으신데 책임이 야당에 있다면 2인 구조가 미완의 2인 구조가 책임질 만한 문제라는 건 다들 인식하시는 겁니다. 그거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답변 과정에서 본인만 국회에서 의결됐으면 3인위원회가 됐을 거다. 본인만 의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정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본인만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3인 체제가 되면 이게 이런 시비가 없었을 거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근데 어떻게 3인 체제가 가능합니까? 국회에서 3명을 의결해야지 하면.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3인만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위원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말 씹히게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켜주십시오. 이거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박정훈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사실을 호도하시는데 방통위 미완의 2인 구조는 잘못된 겁니다.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사실을 취재하고 온 거라 말씀드립니다. 예. 반론 안 드립니다. 이거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말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이건 독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할 때는 좀 계시라고요. 아니 손 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만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 경우 제가 2021년 3월 30일 방통위원으로 2021년 내정됐을 때 국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7개월 7일 동안
법제처 자격심사를 핑계로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법제처는 아직도 판단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열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몫으로 의장이 추천했습니다. 임명 안 했고요. 최선영 위원 민주당 추천목인데 8개월이 지나도 임명 안 하고 7월 22일 날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익표 전 대표에게 확인했는데요.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홍익표 대표와 그 이후에 원내대표에게 다 확인했습니다. 이전 이후.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과 관련하여 이후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요청해온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요청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추천해라 하는 것은 그냥 말뿐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건 반론 아닙니다. 팩트체크 한 거예요. 자, 반박 팩트체크 한 겁니다. 팩트체크 하십시오. 주장하지 마시고 2분 드리세요. 주장이 아니라 팩트체크가 아니라 팩트체크 하십시오. 그거는 제 말에 위원장님- 대한 반론하십시오. 지금요. 다시 2분 드리세요. 지금요. 김홍일 위원장이 온 뒤에 탄핵을 한 사유 중에 핵심적인 게 2인 체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뒤에 얼마든지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천 안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과거의 논리로 위원장님이 과거에 방통위원으로 추천되셨을 때 임명되지 않았던 논리로 계속 연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라도 김홍일 위원장이 온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추천을 통해서 2인 체제 문제성을 주장하시면서 그 뒤에 추천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추천 요청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예, 하십시오. 예. 김영 간사님 2분 드리세요. 예. 사 진행 발언과 함께 반론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설명을 했다. 좀 길었다고 하면 그건 뭐 상황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앞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 증인이 나와서 얘기한 부분을 이제 주로 하다 보면 여당 의원이 질의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편향됐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는 서면 답변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팩트 체크입니다. 이거는 김홍일 체제 이후에 그러면은 추천했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분명하게 위원장님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국회의장이 최민용 방송통신심의위원인 최민용 후임으로 최선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임명하지 않은 채, 유촉하지 않은 채 7월 22일 날 임기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원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다음 정신적으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지금 증인께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을 임명했다면 3인 구조가 된다. 이 얘기는 그러면 대통령 추천한 두 사람과 여당 추천한 한 사람으로 방통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불법에 불법을 자행한다는 점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고 여야를 함께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 야당에서 하고 있는 점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거는 정치 편향된 방송통신위원장님을 내정자는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가슴이기 때문에 그 말이 위증과 위증에 해당될 수 있음을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정면 의원님. 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손 들고 하세요. 이사진은 바로 예, 두 분,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꼬리 달지 마세요. 제가 6등이라고 이거는 증인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증인 대변자입니까 지금 박정훈 의원님? 박정은 의원님, 김영 간사님 두 분이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노정면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지금